고정시킨 스탠드가 그냥 자연물이라 안정감이 떨어집니다. 막 흔들려요. 그래서 뭐 길게 이야기할 생각은 없고 산책을 나왔는데 뒷동산이요. 비가 오늘 또 많이 내린다고 한 예보를 들었어요. 그래서 비 오나 눈을 뜨고 좀 일찍 일어났는데 5시경에 습관이라는 건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좀 부지런하게 살다 보니까 일찍 일어나는 것이 습관이 돼서 눈이 떠져요. 좋은 습관이죠. 게으름 피지 않고 뭔가를 효율적으로 하루를 쓰려면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게 도움이 되죠. 비가 막 쏟아지기 일보 직전인데 비 오면 또 좀 걷지도 못하고 그럴 것 같아서 비 오기 전에 좀 걸었습니다. 고정하는 스탠드가 이렇게 자연물이라 아까도 얘기하다 보니까 기울어져 있어서 이것저것 얘기를 했는데 다 허공에다가 하는 얘기 같네요. 어쩌면 지금도 이런 얘기조차도 허공에다 하는 거하고 뭐 매 한 가지지만 그래도 아까 다 날려먹은 얘기 한 가지 정도는 하고 제가 이제 막 내리기 전이니까 산책을 마치겠습니다. 그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나라는 4계절이 뚜렷 했었죠.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구분이 확연히 됐었고 또 그에 따른 24절기가 거의 딱 때에 맞출 정도로 이렇게 항상 비슷했었잖아요. 물론 중간중간에 천재지변 있고 홍수 가뭄 피해 물론 있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래 왔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뭐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상 기후를 겪고 있죠. 막 갑자기 눈이 많이 내린다든가 비가 엄청나게 쏟아졌다든가 뭐 이런 얘기들 뉴스로 듣고 있듯이 그렇게 보면은 지구촌 전체가 몸살이 나도록 이렇게 이상기후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의 그런 기후 변화를 보고 있는 건데 그 원인을 분석하는 그 기상학자며 과학자들이 많이 있지만 정확한 그 분석은 못하고 아무래도 화학 연료를 사용한 인류다 보니까 그 배기가스라든가 이산화탄소가 온실 효과를 만들어서 남극 그 빙하, 북극의 빙하 이런 것들을 얼음을 다 녹여버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아예 그냥 이렇게 빙하라는 것은 예전에 있었던 것이다 라는 정도로만 남지 않을까 할 정도로 알프스 산맥 같은 데는 아예 다 녹았고요. 뭐 스키장이 폐쇄될 정도로 녹았다고 하니까 기상학자들의 의견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의 원인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 해요. 그러니까 정확한 원인이 진단이 아직은 덜 됐다. 과학의 힘으로도 예측 가능한 것들 말고 예측이 불가능한 것들은 무수히 존재한다. 그런 거고요. 다시 우리나라 얘기로 하면 우리나라도 이제는 아열대 기후처럼 변해가지고 여름이 길고 또 겨울이 길죠. 상대적으로 봄 가뭄이 소리 없이 지나가 버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죠. 근데 저는 하나를 더 추가하고 싶어요. 이를테면 장마철. 장마철도 거의 비슷한 패턴을 가지는 그 계절의 한 부분이다. 비가 엄청 내리고 습하고 그런 계절. 방금도
전화 주신 분께서 풀을 좀 깎고 있다가 비가 와서 그만뒀다고 하는데, 아직 여기는 비가 안 오는데 멀지 않은 곳이에요. 그렇게 비가 오면 풀이 무성합니다. 그래서 뒤돌아서면 또 풀이 그만큼 자라있고, 뒤돌아서면 또 풀이 그렇게 자라있다고 하는 그 시즌인 것이죠. 풀은 정말 잘 자라요. 인도 같은 경우도 이 계절이 있는데, 거기는 6가지 계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라는 땅이 조그마한 것이 아니고 길쭉에 아대륙이라고 불리는 대륙처럼 긴 반도 같은 곳인데, 땅이 면적이 크다 보니까 그만큼 기후 편차도 심한 거죠. 사막이 있고, 열대, 적도 근처 열대 기후가 있고, 히말라야 산맥에 여기쯤 걸려 있으니까, 거기는 뭐 겨울이 길고, 아주 길고, 다른 계절은 짧은 그런 곳이고, 변화가 무쌍합니다. 그래서 종족도 많기도 하고, 언어도 많고, 생활 문화도 다르고, 이렇게다 보니까 하나의 그 느낌보다는 다양성의 것들이 현재도 공존을 하고 있는 거죠. 전통과 현재도 함께 있고요. 기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후도 몬순이라는 계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 장마철인데, 이게 4월에서부터 한 8월 정도까지 길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긴 기간 동안 어떻게 견디느냐. 이게 한 나라에서 그렇다는 얘기지, 밑에서부터 4월 달부터 쭉쭉쭉쭉 올라가는 거죠. 히말라야를 거쳐 네팔, 방글라데시까지 넘어가는 건데, 그때가 이제 늦으면 7월, 8월까지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래쪽은 이미 장마가 끝나는 거죠. 남인도 쪽은.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참 재밌는 건, 저도 인도에 있으면서 지붕에, 우리는 지금 이제 발암 물질이 많다고 해서 1급 독극물처럼 규정해서 시골에 왜 스레트 있잖아요. 스레트가 참 우리나라의 산업화 시대에 엄청난 그 변화를 줬어요. 초가집에서 기와집이 어떻게 보면 신분, 여기는 좀 낮은 계급이라고 할까요?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할게요. 여기는 부자거나 지주거나 이런 집안, 이게 기와집이었고, 여기는 초가집이었어요. 지금 보면 초가집이 정겹다고 하죠. 그러나 초가집 되게 불편합니다. 뭐 2년이나 3년마다 한 번씩 이 초가를 갈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썩어버리니까 비세고요. 그래서 번거롭습니다. 혼자 할 수 없이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겨울에 새끼 꼬고 그 집다발 엮어서 이제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한 번씩 이렇게 지붕가리를 하는 거죠. 지붕가리를 하다 보면 재밌는 거 많이 나왔어요. 저도 한 번 봤는데, 어릴 시절이니까. 그때도 초가집 있었으니까요. 거기에 뭐 진해가 구물구물 하거나, 아니면 군뱅이, 큰 군뱅이들이 막 지금도 구물구물 하고요. 가끔은 이제 뱀 같은 것도, 구렁이 같은 것도 나오고 그랬죠. 그런 거 보면서 그 집의 기운이 어떻다 저떻다 했죠. 뭐 예를 들어 뱀 같은 게 나오면 집안에 뭐 안 좋은 일이 있었다든가, 아니면 집안을 잘 지켜서 월남전에 갔던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든가, 또는 뭐 진해 같은 것들이 많이 있으면 그 집안에 아픈 사람이 생겼다거나, 하여튼 결과론적인 걸로 이 현상을 풀어놨었죠. 군뱅이는 갔다가 간이 안 좋은 사람들이 뭐 삶아 먹었니 구워 먹었니 하고 그런 얘기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러다가 이 지붕 기와는 한번 얹으면 몇백 년도 간다고 하니까요. 그러나 초가집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 그러다가 1970년대 한 중반 정도에 스레트가 새마을 운동과 함께 보급이 됐는데, 진짜 센세이션을 일으킨 거죠.
더 이상 이 초가 지붕을 가를 필요 없이 그 얇고 간단한 걸로 이게 지붕을 엮으면 더 이상은 뭐 걱정하지 않아도 비셀 염려 없이 그렇게 지냈던 아주 그 획기적인 물품이었죠. 생활 물품. 그래서 그 나머지 깨진 것 갖다가 사람들이 고기, 삼겹살도 구워 먹고, 옛날 사람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아주 뭐 물도 그 기름도 잘 빠지고 맛있었으니까. 근데 그게 1급 발암물질이라고 지금은 아무데나 묻거나 버릴 수 없습니다. 그거 국가에서 폐기된 것은 가지고 울산인가 포항인가 어딘가 가서 뭐 이렇게 아무튼 거기서 처리를 하는 모양이에요. 아무 데서나 할 수 없습니다. 자, 다시 인도에서 그 스레트가 우리나라 좀 조그만씩 하다 보면 이건 좀 컸어요. 이렇게 골이. 그런 지붕이 굉장히 많았는데 거기가 멀쩡하다가 이 우기철만 되면 그 먼지가 많잖아요. 먼지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 있는 데서 싹이 납니다. 그래서 뭐 잔디도 아니고 풀도 아닌 한 중간쯤 되는 크기의 요만한 크기의 풀들이 쫙 자라는데 지붕이 다 녹색으로 다 물들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살아있는 지붕이 되는 거죠. 바람이 세차졌어요. 아마 거기에 바람 소리가 많이 얹힐 것 같아서 이제 내려가 보렵니다. 어쨌든 인도의 몬순이 지금 어떻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6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4계절 같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지만 거기에 겨울이 긴 거예요. 그래서 한 몇 월 달부터 말해야 되냐, 한 10월 달, 우리나라로면 10월 달부터 한 우리나라로 3월, 2월 정도까지가 겨울인데 실제 그 시기에 인도를 여행하다 보면 그냥 우리나라로 말하면 늦봄 정도, 그러니까 여름 되기 전에 그 봄 날씨처럼 그냥 굉장히 그 선선하고 그 따뜻할 정도예요. 그 대신 이제 풀들이 좀 별로 잘 안 보이잖아요. 메마른 느낌은 있죠. 그 대신 건조하니까 좀 날씨가 따뜻해도 뭐 견딜만 해요. 그랬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계절이 좀 잘립니다. 겨울이. 그래서 봄 전에 늦 겨울 이 부분을 또 따로 떼어 놓는 것이죠. 봄이 오기 전에 그 앞전의 시간을 계절을 하나를 떼어 놔 가지고 땅에서 이렇게 생동하는 그 기운이 막 움틀려고 하는 그 기간을 따로 설정을 해 놓고, 이제 봄이라고 하면 꽃이 막 피어나는 그걸 봄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전통적으로. 그래서 6가지 계절을 구분해 놓고 있더라 라는 얘기고, 우리나라도 이제 어차피 이렇게 되다 보면 4계절이 아니라 이 절기가 분명하니까 이 7월 달도 장마철로 5계절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장마철에 몸이 좀 많이 상할 수도 있어요. 잘 안 움직이니까 실내에서라도 충분히 좀 몸을 좀 풀어주시고 침대 위에서만 막 이렇게 뒹굴라고만 하지 말고요. 간단한 운동 말고도 이렇게 산책 정도만 해도 멀지 않은 곳에 매일처럼 늘 이렇게 비가 쏟아지는 건 아니니까 좀 가까운 곳은 가까운 뒷산 같은 거 있다 하면 산책도 좀 하시고 몸 건강 관리 좀 잘 하시기 바라요.